어찌된 일인지 알렉산더 루카셴코는 더 미쳐버렸어. 푸틴의 벨라루스 꼭두각시인 그는 이미 군대 동원과 전쟁 준비를 횡설수설하다가 이제는 핵무기까지 판에 올랐어. 루카셴코와 푸틴이 나토의 뒷마당에 불길한 것을 들여오려고 협력하고 있어. 러시아, 벨라루스, 그리고 핵무기야. 도대체 뭐가 잘못될 수 있겠어? 알고 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잘못될 수 있지. 하지만 먼저 훈련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5월 18일 폴리티코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벨라루스 영토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훈련을 공동으로 시작했다고 보도했어. 이 훈련은 마치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느껴졌어. 왜냐하면 두 나라 모두 몇 주, 몇 달 전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없었거든. 어느 날까지만 해도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함께 자국 군대가 특정되지 않은 적을 상대로 핵무기를 발사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지. 이 훈련들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벨라루스 국방부에 따르면 5월 18일 시작된 훈련은 몇 주간 계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해. 공식 성당에서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 다소 모호하게 밝혔어. 이번 훈련의 주요 목적은 벨라루스 전역에 준비되지 않은 장소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데 있다고 했지. 주요 초점은 은밀한 기동훈련, 장거리 이동 연습, 그리고 병력과 장비 운용에 필요한 계산 수행에 맞춰질 거야. 하지만 벨라루스는 이런 성명으로 누구도 속일 수 없어. 실제로 전술 핵무기 발사를 훈련 중이야. 이것은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나토 보호를 받는 여러 나라에도 큰 우려를 주는 일이야. 뉴스스카이는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벨라루스가 전국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어. 그리고 그들의 주요 목표는 3가지라고 밝혔지. 군대의 핵무기 이동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사용 준비 상태를 시험하며, 아마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벨라루스가 훈련에서 실제 공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할 경우 핵무기 배치의 비밀 유지를 위한 방법을 시험하는 것이야. 이 훈련을 통해 벨라루스와 러시아 모두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 내에서 장거리로 얼마나 잘 이동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병력과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거야. 벨라루스는 이미 이번 훈련의 1단계 많은 병력을 투입했어.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1,500명의 병사가 참가하며 항공기 등 약 200대 장비가 투입될 예정이야. 이 모든 상황에서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러시아가 현재 벨라루스에 집결되고 있는 핵무기 비축분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런 훈련이 벨라루스가 적어도 미래의 공격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 위험이 있어. 이제 공식적으로 알았으니 루카셴코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 한때 푸틴의 앞잡이였던 벨라루스 독재자는 예전엔 최소한 국민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어. 물론 거짓말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었지. 하지만 이제 루카셴코는 사실상 통제권을 푸틴에게 넘겨버렸어. 군사적으로 볼 때 자기 나라를 완전히 꼭두각시 국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발사기지로도 내주고 말았지.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지금껏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핵 위협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 이유는 뭘까? 그 답은 우크라이나가 한 어떤 일에 있을지도 몰라. 그 일이 푸틴에게 큰 충격을 줬거든. 이 예상치 못한 합동훈련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와 그 주변 지역을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한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그 공격으로 민간인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공중 전력을 입증하고 모스크바 및 주변 군사 인프라를 최대한 파괴하는 것만이 목표였다. 공습이 있던 주말이 끝날 무렵 우크라이나는 약 1,300대의 드론을 발사해 여러 차례 모스크바 주변의 러시아 방공망을 뚫었다. 피해를 입은 시설들 중에는 러시아 미사일에 사용되는 전자장비와 마이크로칩을 생산하는 공장, 모스크바 정유소, 그리고 솔제니치노고르스크의 유류 저장소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공격에 여러 드론을 투입했다. 여기에는 이미 잘 알려진 파이어 포인트에서 제작한 FP-1 드론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설계된 제트 추진 드론인 RS-1 바르스도 포함되어 있었다. 가디언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바르스 SM 글래디에이터라는 드론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그 드론은 푸틴이 두려워하는 것을 상징한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모스크바가 불타던 순간 푸틴과 측근들은 러시아 내에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너무 강해졌다. 우크라이나 장거리 무기는 모스크바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촘촘한 방공망도 뚫을 수 있다. 푸틴에게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그가 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벨라루스에서의 합동훈련은 이번 공격 직후 바로 시작되었다. 푸틴은 루카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의지가 있음을 알리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위협이 될 수 있다. 결국 러시아가 이제 와서야 핵 위협을 하기 시작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핵 공격을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위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이런 위협들은 항상 진짜라기보다는 협박 전술로 여겨져 왔다. 40년 넘는 전투에서 전술 핵무기가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러시아가 앞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2024년 11월 크렘린궁은 푸틴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관한 공식 정책을 변경하는 새로운 법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령을 통해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사용이 러시아의 주권이나 영토 보전에 위협이 된다고 느낄 경우 선제 사용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러시아는 새 핵 정책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러시아 영토로 감행한 모든 공격을 핵 공격 정당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모스크바 공격이 러시아가 선제 사용을 고민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을까? 부디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벨라루스에서의 합동훈련은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공격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에는 그 위협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더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번 최신 훈련은 푸틴의 평소 핵 위협보다 더 우려되는 점이 많다. 위험한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꼭두각시 대통령이 그의 배후 조종자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넘기고 있다. 그리고 현실은 이 모든 것이 오랜 시간 준비된 것이며 이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나토에도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든 것을 바꾼다. 참고로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그림을 전합니다. 앞서가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벨라루스와 이 모든 일에서 그 역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합동훈련이 화제가 된 이유는 아예 시작됐다는 점 자체가 놀라운 데다 평소보다 훨씬 길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벨라루스가 이런 훈련을 허용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푸틴이 루카셴코에게 뛰어 라고 하면 그 충견이 하는 유일한 질문은 얼마나 높이냐 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오랜 기간 준비해왔습니다. 2025년 날 푸틴이 오레시니크 극초음속 미사일을 일부 벨라루스로 이전한 것이 그 징후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배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12월 30일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엔 벨라루스 숲에 배치된 오레시니크 이동식 미사일 시스템이 나왔고 이는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이 최고 마하 11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핵 탑재 가능 미사일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자국 영토를 이용하도록 허용한 여러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수만 명 러시아군의 전진기지였다고 지적합니다. 핵 문제 외에도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장거리 드론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수용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루카셴코의 영토에 탄약 저장고를 설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또 다른 지상 침공이나 앞으로 훨씬 더 음흉한 공격 등 무언가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하는 추가적인 준비로 보입니다. 벨라루스는 4년 넘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벨라루스 영토에 배치된 핵무기들은 이러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며 이는 루카셴코가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벨라루스를 통한 러시아 핵 위협은 최근 군사훈련 이전부터 오랜 시간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20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협정을 체결하여 벨라루스 영토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조치가 서방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 취해졌으며 푸틴이 그해 3월 발표한 협정 공식화 이후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무기는 벨라루스로 빠르게 반입됐습니다. 2023년 6월 첫 핵무기 반입이 있었고 루카셴코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에 들뜬 듯한 루카셴코는 벨라루스가 받게 된 탄두가 1945년 미국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한 것보다 3배나 강력하다고 자랑했다고 전해집니다. 21세기 핵무기의 거대한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우크라이나나 나토 영토를 파괴하기에는 충분히 강력합니다. 적어도 2023년 당시에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루카셴코는 자신의 나라를 전진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처음엔 러시아가 속전속결식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벨라루스를 병력 이동 경로로 활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쉽게 무너지지 않자 벨라루스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 통로 역할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보복 공격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려움이 루카셴코를 극한으로 몰아넣어 결국 러시아가 자국을 핵 대리국가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듯합니다. 지금으로 넘어오면
공동 핵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푸틴이 우리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모든 게 크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핵 위협이 걱정스러웠던 만큼 그 위협에는 항상 암묵적인 전제가 있었습니다. 푸틴이 실제로 진지하지는 않다는 가정이 있었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발사하면 나토와 핵무기를 보유한 회원국들로부터 파괴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푸틴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의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가 꼭두각시 국가에 이전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는 푸틴 대신 또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벨라루스에서 발사된 공격에 대해 러시아가 관여 사실을 부인할 여지도 남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핵무기를 넘겨줬을 뿐이라고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루카셴코가 그것을 사용할 만큼 미쳤을 줄은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은 크렘린의 조종으로 푸틴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넘기며 바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전에 선례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배치하는 것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만의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도 똑같이 하고 있지만 벨라루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지도 체계를 가진 나라들에 배치합니다. 국제 핵무기 폐기 운동 ICN에 따르면 미국은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터키, 네덜란드를 포함한 5개국에 핵무기를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모든 국가가 러시아 타격 범위에 있음을 항상 인식해왔습니다. 미국은 이들 무기에 대해 완전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이 무기들은 발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미 어느 정도 선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푸틴과 루카셴코는 미국도 하는데 왜 러시아는 안 되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말하듯 미국은 독재자가 지배하는 나라에 핵무기를 두지 않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벨라루스를 나토 국경 근처에 핵무기 전진 배치 기지로 만들면서 크렘린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확산을 정당화하고 다른 독재 정권들에게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핵 비확산 체제를 존중하는 모든 국가들로부터 명확하고 단호한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외무부는 공동 핵훈련 발표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 모두에 대한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무엇을 하려 하든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문제는 나토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답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벨라루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토에도 똑같이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카이뉴스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합동 군사훈련 규모와 범위가 최근 몇 년간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는 한동안 벨라루스의 오제포비치 지역에 있는 기지에 탄약을 보내고 인프라를 현대화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은 1, 2년 전에는 말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벨라루스 군사훈련은 그 기지가 위치한 벨라루스 중앙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벨라루스의 군사훈련이 북서부 두 나토 회원국 국경 가까이에서 더 자주 이루어지고 있어 나토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공동 핵훈련을 하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극도의 의심을 품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미 두 나라 국경과 라트비아에서 나토 감시가 강화됐고 리투아니아는 일부 병력을 경계태세에 돌입시켰습니다. 나토는 분명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토와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푸틴의 벨라루스 핵무기 배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은 이미 2023년에 쏟아지고 있었는데 유럽연합의 최고 외교관인 조셉 보렐은 러시아의 행동을 무책임한 긴장 고조이자 유럽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합동훈련이 계속되자 비슷한 우려가 나오지만 벨라루스는 이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벨라루스 상황을 중대한 위협으로 지적했습니다. 푸틴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러한 발언들이 단지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대응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전술 핵무기 훈련이 우크라이나와 나토를 위협하면서도 긴장 완화 전략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인물 푸틴이 아니라 푸틴의 앞잡이인 루카셴코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뉴스스카이에 따르면 루카셴코는 자국 영토에서 진행 중인 핵 훈련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6월에는 추가 훈련이 예정돼 있으며 더 많은 항공기와 모의 발사를 포함하도록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벨라루스는 모든 훈련이 방어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벨라루스는 공격받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해자 편입니다. 루카셴코의 말은 결국 푸틴이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그에게 말했다는 뜻이며
이것이 벨라루스 독재자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가 가졌을지도 모를 최소한의 배짱마저 사라진 듯 보이고 남아있는 것은 점점 더 푸틴의 손아귀로 넘어가고 있는 권력을 붙잡으려는 광적인 욕망뿐입니다. 일부는 루카셴코가 전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습니다. 정치 전략가 타라 자하로드니는 RBC 우크라이나 인터뷰에서 루카셴코가 깡패이자 독재자이지만 바보는 아니며 우크라이나와 핵전쟁이든 그 밖에 어떤 전쟁이든 시작하면 경제와 권력 장악력이 약화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드니는 지금 루카셴코가 전쟁 준비를 흉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영향력이 벨라루스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루카셴코를 점차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했고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핵 협정을 벨라루스에 유리한 것처럼 포장했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다시 목격했습니다. 실제로는 벨라루스를 표적으로 만들면서 러시아가 더 많은 힘을 과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공동 핵 훈련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 훈련들은 루카셴코의 의지가 아닙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서 거둔 성과에 분노해 벨라루스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셴코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적어도 지정학이나 전쟁 문제에서는 그의 권력이 없습니다. 푸틴이 결정하고 루카셴코는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미친 점은 루카셴코도 지금 진행 중인 합동훈련이 푸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벨라루스가 핵무기 발사에 적합한 전진기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것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훈련을 그냥 조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일부가 푸틴에게 넘어갔고 루카셴코는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인 척 할 뿐입니다. 루카셴코는 꼭두각시지만 걱정스러운 존재입니다. 이는 벨라루스 영토에서 진행 중인 핵훈련 때문만은 아닙니다. 벨라루스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우려스러운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이우에서 수바우키 회랑까지 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3가지 위험한 시나리오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더 미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